오늘 SOT를 소개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허준 선생님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랐고요. 선교사자녀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오고 신학 공부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계의 공식 직함은 전도사님이신데 이제 한국에서 전도사 활동 하시다가 이렇게 그냥 전도사 사역도 안 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이 또 사실은 좀 약간 달라서 이게 그래서 이제 또 그냥 보통 일을 하시다가 직장 다니시다가 아내분 통해서 초청스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시고 초청스쿨에 이렇게 합류를 하시게 됐어요. 중국명성교회에서 초청스쿨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남아공에 계시면서 신학교 나오시고 하신 일이 뭐였냐면은 SOT 학교에서 SOT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SOT 전문 교사세요. 그래서 우리 중에 초청스쿨 중에 있는 누구보다도 SOT를 잘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영어는 완벽하시고 한국말은 조금 덜 완벽하시고 근데 이제 한국말 잘하시고 그런데 그래서 중국명성교회 초청스쿨 사역을 하는데 어떤 재정적인 대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빠로서 엄마랑 같이 와서 하루 종일 초청스쿨 같이 하세요. 그래서 그냥 뭐 헌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아마 또 중국명성교회 교육전도사로 같이 섬기고 이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SOT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 SOT를 지금 시작할 때 특별히 SOT 잘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SOT 슈퍼바이저 교육 가시잖아요. 거기 가서도 잘 배우실 수 있지만 우리가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두 분 대표로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분이 갔다 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되지만 또 허니 선생님은 SOT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해주실 수 있고 또 거기서 가르쳐주는 거는 SOT 본부에서 가르쳐주는 거에 의미가 있는데 허준 선생님은 또 우리 지금 초청스쿨에서 SOT를 하는 거를 또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초청스쿨 세팅에서 SOT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그런 궁금증이나 이런 방향성들도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들으시고 편하게 대화 나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하고 같은 학기 시작하셨어요. 이번 학기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부모훈련, 성품훈련은 다 마스터하시고 다음 학기부터는 같이 부모훈련과 성품훈련을 다른 초청스쿨 세우는 사역도 같이 병행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주 뵐 수도 있는 분이니까 자녀가 젊어 보이시는 자녀가 3명이에요. 3명이고 사모님도 또 목회자님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소개를 좀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 새 아이의 아빠고요. 스쿨 오브 투모로우가 사실 저희가 보통 SOT 하는데 SOT의 약자가 스쿨 오브 투모로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 슈퍼바이저로 이제 훈련 받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보시면 이제 많이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그 4박 5일이라는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4박 5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보시면은 4박 5일이 너무 짧구나라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엄청 많은 양의 그 공부를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또 물어보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이제 SOT 하는데 SOT는 스쿨 오브 투모로우의 약자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홈스쿨링을 하시면 SOT 말고도 사실 다른 커리큘럼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저희가 SOT를 굳이 사용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SOT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SOT 하면은 뭐가 SOT가 엄청 특별할까 싶게 되면 왜 SOT 하고 왜 SOT에 굳이 뭐가 특별해서 SOT를 사용할까 하는데 이 5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교과 과정에 비해서 저희 처치 홈스쿨의 철학과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첫 번째로는 성경 중심적인 교과 과정인데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그 SOT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독교 교과 과정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SOT 역사 자체가 이 기독교 교과 과정을 어떻게 선교사 자녀에게 가르칠까라는 문제점에 의해서 시작된 교재예요. 49년 전이죠. 49년 전에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파송이 돼서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이 형교지에 나가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현지 학교에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회교 국가에서 회교 학교를 자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송교회에 문의를 한 거죠. 우리 자녀가 이 선교지 오지에 와 있는데 도저히 현지 학교를 보낼 수 없다. 혹시 그 집에서 홈스쿨링 할 수 있는 교재를 보내줄 수 있냐? 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그게 시작이 된 계기가 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자유롭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집에서 홈스쿨링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재가 SOT예요. 처음엔 그렇게 개발이 됐는데 지금은 일반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도 이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 세계 140개국이면 이제 엄청 많은 국가들이죠. 다양한 국가들에서 6,000개가 넘는 학교들에서 대안학교에서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사용해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 친구들이 전 세계 이제 수많은 대학교, 1,000개 이상의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저나 여기 선교사님이나 저희가 듣도 보지 못한 어느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40년, 50년 동안 검증되고 이미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보완된 교재를 저희가 사용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과 다르게 이제 입시가 교육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콜레지 보드라는 곳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입시 주관 단체 콜레지 보드인데 이 콜레지 보드에서 SAT 시험을 봐야지만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데 이 SAT 시험을 보려면 이 콜레지 보드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인증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교재 같은 경우 SOT 교재 같은 경우는 MSA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증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단체에서 인증을 받은 교재라서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졸업한 졸업증을 이 MSA에서 인증된 기관에서 받게 되는 거죠. 네, 다음 보시고요. 이 사진은 제가 그 MSA 사이트에 직접 들어갔어요. 직접 들어가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거든요. 검색해서 직접 확인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캡처한 사진이고요. MSA에 이제 등록이 돼 있었고요. 네, 다음. 네, NCPSA 미국 같은 경우는 인증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또 NPCSA도 등록이 되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5가지 특징이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금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바탕으로 이게 이제 일반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가 라는 5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5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이 SOT의 특징이 개발된 거거든요. 5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How heavy is the load?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걸 먼저 측정해야 됩니다. 일반 공교육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은 제가 전교 40등을 해도 중학교 2학년 공부를 하고 전교 1등이어도 중학교 2학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SOT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도 하겠지만
어세스먼트를 합니다. 일단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중학교 2학년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먼저 시험을 봐서 내가 육체적인 나이는 중학교 2학년이지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공부의 그 수준은 초등학교 5학년이든 초등학교 6학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에게 맞는 공부의 수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How long is the stick?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너가 공부해야 될 양은 오늘 더하기야 라고 한다면 더하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주고 그냥 더하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표를 세웁니다. 오늘 더하기를 배우는데 한 자릿수 더하기를 배워야겠구나. 그럼 한 자릿수의 더하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가 내가 오늘 더하기 한 자릿수를 배우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자기가 맞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How effective is the control?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교육에서는 그냥 선생님이 이야기를 막 한참 하고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알아서 스스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알아서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점검을 맨 마지막에 학기가 끝나거나 기말고사 하거나 뭐 연말고사 하거나 이렇게 끝에만 확인을 가능해요. 근데 SOT 같은 경우는 매번 그 시스템에 의해서 선생님이나 모니터,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계속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 친구가 격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How hungry is the donkey? 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근데 주입식 일반 공교육에서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막 가르쳐 줍니다. 쪽집게로 막 뽑아가지고 정말 엑기스도 비싼 가해도 받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듣기만 하고 이 친구가 정말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만 봤을 때 시험 성적이 나쁘다? 그 나쁜 거에 대한 혼이 나겠죠? 나쁜 거에 대해서 혼이 나고 또 잘했으면 칭찬도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선생님이 이 친구가 얼마나 의욕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SOT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친구가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How big is the carrot?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있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이 끝나고 일반적인 공교육 같은 거는 1년이 끝나면 이제 한 해가 끝나면 성적표를 봤잖아요. 성적표를 보고 이 친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정말 이번 연도에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는데 SOT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계속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조금만 이 뭐 더하기 한 자릿수를 배웠는데 이 더하기 한 자릿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바로바로 그때 확인해서 너가 이걸 더하기를 하면 한 자릿수로 하면 이만큼 더 형성될 수 있어. 격려하고 계속해서 이 친구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목표는 이만큼인데 넌 이만큼 도달했구나. 너에게 상을 줄게 라고 계속 확인하면서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기준을 모든 교육에 다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5가지 기준을 모두 염려에 두고 SOT 교재를 개발한 겁니다. 네, 다음이요.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특징이 성장규칙적인 교과인데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제가 SOT 교재 중에 하나를 스캔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해놨죠. 이게 뭐냐? 첫 페이지입니다. SOT 교재를 처음 펴보면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지만 선생님에게 사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선생님이 사인을 하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말씀 있지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을 읽어야지만 확인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교재 맨 뒷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빨간불로 표시되는데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말씀으로 끝나요.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과 마지막에는 사인을 꼭 받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교재를 다 끝내면 제출을 하는데 그냥 말씀 읽었으니까 제출할게요 이게 아니고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이 교재를 한 교재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꼭 암송해야지만 교재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시작해서 끝날 때도 말씀으로 끝나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다음 넘어주시고요. 이 페이지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스캔한 건데요. 여기에 막 글이 써져 있잖아요.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교재인데 물고기에 대한 이제 물고기의 과학 교재입니다. 물고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교재 자체의 내용이 물고기에 대한 내용인데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왜 물고기가 비늘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왜 물고기는 양쪽에 눈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저희는 물고기는 이렇게 물고기가 있으면 양쪽에 눈이 있잖아요. 왜 양쪽에 눈이 있고 저희처럼 눈이 한쪽으로 몰려 있지 않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는 목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 양쪽에 눈을 줘서 창조하셔서 양쪽에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물고기가 이런지, 왜 물고기가 저런지 이 특징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옆에 있는 페이지는 사회 과목인데요. 사회 이제 과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동전 모양이 있죠. 동전이 이제 10개인데 동전 중에 몇 개가 동그라미 돼 있죠? 하나가 돼 있잖아요. 10개 중에 하나.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 여기서 눈치를 채셨을 때 11조에 됐네요. 왜 11조를 해야 되나? 교회에서 시키니까? 율법에 적혀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감사함을 뭘로 표현할 것이냐? 이 내 모든 물건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나에게 청지기로 맡기셨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려라라는 내용입니다. 네, 개별화 학습. 가장 공교육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등수거든요. 모든 학생들을 어쨌건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너 왜 공부하니? 그러면 나 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싶어서 좋은 직장 얻고 싶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10년, 20년 뒤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너 왜 공부하니? 전교 1등 하고 싶었어요. 반에서 1등 하고 싶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기부여가 아니고서는 일반 공교육에서 자녀들이 열심히 하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자녀가 반에 40명, 30명 있다고 치면 이 30명이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열심히 하게 할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등수예요. 1등부터 30등까지 등수를 만들어야지만 열심히 하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SOT는 개별화 학습을 하기 때문에 등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등수에 관계없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할 수 있는 특징이에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이제 나이가 학년이 높은 나이가 있는 학생이 SOT를 하려면 먼저 평가 시험을 보는데 이 평가 시험 중에 한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왜 이제 고학년이 되면 중간에 이제 SOT를 시작하게 되면 왜 평가를 할까요? 왜 하냐면 이 자녀가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학년,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수준 높이는 5학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나 뭐 일반 공교육에서는 전교 40등을 하던
전교 1등을 하건 내년이 되면 한 학년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더하기 빼기를 못해도 2학년이 되고 더하기 빼기를 전교 1등에서 제일 잘해도 2학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SOT 같은 경우는 제 육체적인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도 초등학교 3학년 수준밖에 안 되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그 기준이 이 평가 시험을 봐서 자기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그 시험 결과 하나를 제가 캡처한 건데요. 지금 이 시험을 본 한 학생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한국 나이로 이제 15살이죠. 15살 중학생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부분 보이시죠? 시험을 봤는데 레벨 5가 나왔습니다. 레벨 5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중학교 중학생인데 한 명은 전교 1등이고 한 명은 그냥 뭐 평범한 중간 정도 수준의 성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른 공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선생님이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이 선생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성적이 중간이라고 해서 이 친구에게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그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교 외에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가면 사교육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중학교 2학년 15살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5학년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시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같은 중학교 2학년 15세인데 이 친구는 레벨 7이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같은 중학생인데도 이렇게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 다른데 한국이나 일반 공교육에서는 이 한 학생에게 신경 써줄 겨를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사교육밖에 없어요. 사교육도 좋은 비싼 학원을 가면 더 성적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좀 덜 가르쳐주는, 신경 덜 써주는 학원에 가면 성적이 떨어지겠죠. 그만큼 이 가정의 그 재정 상태에 따라 수준이 차이가 너무나 심합니다. 같은 학교에 같은 친구들이고 같은 서로 옆에 앉아있는 친구 짝꿍이지만 너무나 수준 차이가 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교육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SOT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공부를 하게 돼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레벨들인데요.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친구는 수학에서 한 명은 레벨 5부터 시작할 거고요. 한 명은 레벨 7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중학교 2학년이지만 틀리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가 그만큼 따라잡으려면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가정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SOT에서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된다는 게 균일적으로 공평하면서도 한 개인에게 기회가 더 주어지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도면이에요. 도면인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별학습이 뭐냐, 이 하나하나가 칸입니다.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도서실 아시죠? 도서실에 가시면은 자기 공부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 공부하는지 관여하지 않고 자기 공부하잖아요. 개별적인 공부거든요. 그 도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도서실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칸막이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운데 있고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운데 계시고 모든 책상이 선생님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SOT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면서 필요가 있으면 도와달라고 도움 요청을 하면 거기 도와주시는 거고, 학생들은 다 바깥으로 보는 거예요. 바깥 방향으로 다 바깥으로 그냥 개별적으로 밖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만 선생님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벽이고요. 여기 다 벽 방향으로 바깥 방향으로 서로 보지 않게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만의 이 공간인데 이걸 오피스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네, 오피스라고 하는데 이 공간에서 있는 거고요. 자기가 이제 뭐 공부하면서 이 칸막이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대화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개별적인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한 명씩 지켜보지 않으면 이 친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전혀 불가하잖아요. 어떻게 이 한 명 한 명에게 필요를 채워주느냐? 이걸 보시면 이걸 보시면 이제 깨닫게 되실 텐데 아실 수 있는데 채점하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채점하고 싶다고 그냥 마음대로 채점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 절차를 따라서 자기가 채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부모 교육도 받으시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 교육에서는 어쨌건 모든 것이 다 아이 중심이잖아요. 아이가 재미있어야지만 하고 재미없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이 중심이 아니고 규율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규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규율을 내 맘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규율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채점을 못해요. 채점을 못하면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계열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그 절차에 따라서 공부를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나 오늘 100페이지 풀고 싶어. 그럼 막 혼자서 100페이지 풀다가 나중에 하기 싫어 그럼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이 규율대로 자기가 채점을 하고 싶다. 중간에 채점하는 구간이 있다. 채점을 하려면 자기 플래그를 꽂아야 돼. 깃발을 꽂아야지만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자기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절차를 순종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깃발이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깃발, 이제 한국 대한민국 국기가 있고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종류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깃발을 잘 꽂는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이제 국기는 자기가 뭐 화장실에 가고 싶다, 물을 마시고 싶다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고 할 때 사용하고, 이제 기독교 국기는 이제 슈퍼바이저가 있죠. 슈퍼바이저는 이제 공부에 대한 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막 자세히 페이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엄마가 아빠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학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크리스천 플래그를 꽂아서 슈퍼바이저가 가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 거요. 자기주도적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2000년도에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붐이 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주도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 탈주입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나 일반 공교육, 저도 공교육에서 자랐습니다. 남아공에 있는 공립학교에 다녔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공교육 세팅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쨌건 선생님이 시키는 거 하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열심히 하는 거는 부모님이 푸시를 할 때, 야, 공부해라. 집에 가면 엄마가 계속 집에 계시거나 하면 다른 데 못 세고 뭐 친구 만나서 놀거나 이거 못하게 하고 엄마가 계속 푸시하는 거죠. 앉아, 공부해, 이거 해, 저거 해, 풀어, 확인하고. 또 학원 가는 친구가 있으면 학원 갔다 왔니 계속 엄마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또 친구들이 자기가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좀 대학교를 가겠죠.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가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일반 공립학교에서 주입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가니까 대학교 이제 특히 남아공 같은 경우는 전혀 터치를 안 합니다. 수업에 나오든 말든 뭐 시험을 보는 날만 확인해요. 시험 보러 왔는지. 그러니까 수업에 안 나오면 경고장이 날라오겠죠. 뭐 수업에 안 나오니까 이런 학점이 없겠다. 경고는 하지만 왜 안 하는지 일일이 막 잔소리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스스로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기주도적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런 자유로운 환경에 갑자기 주어지면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멘붕 상태로 오는 거죠. 그냥 패닉이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지? 이런 좀 황당한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나는 한 번도 누가 시키지 않아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너 이거 언제까지 해와. 너 이거 해. 너 학원 가. 학원 끝났어? 뭐 했어? 너 뭐 공부했어? 계속 확인한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확인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학교에 간다. 완전 자유로운 환경에서 스스로 뭔가 공부를 한다. 이건 엄청난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근데 SOT 같은 경우는 아예 디자인이 처음부터 자기주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주도의 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골카드입니다. 골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골카드가 뭐냐? 그 하루에 자기가 해야 할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가서 처음에 이제 좀 놀랬던 게 대학교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참고 문헌 리스트를 줍니다. 그러면서 알아서 공부해 딱 던져줍니다. 그 알아서 공부하고 수업 나와서 듣고 싶으면 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수업은 갔는데 이 책을 막 엄청 많이 주셨는데 교수님 리스트를 주셨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자유롭게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테스트 몇 페이지 보니까 이거 공부해 하면 저는 그것만 막 죽어라 공부했지 그냥 책 이만큼 주고 여기서 알아서 공부해 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카드는 뭐냐? 자기가 얼만큼 어디서 언제 몇 시간 동안 공부할 건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대학교에서 배운 게 100페이지의 이제 교과서가 있다. 100페이지가 있는데 이 100페이지를 컨디션 좋을 때는 막 읽습니다. 그래서 막 공부하고 한 권을 끝내요. 하루 만에. 뿌듯하죠. 근데 뭐 다음날 갑자기 뭐 친구 만난다거나 뭐 다른 일정이 있어요. 책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막 그냥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 컨트롤이 안 되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벼락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시험이 다가오면 그때만 막 공부하고 뭐 과제 내야 될 때만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 골카드는 뭐냐? 자기가 매일매일 목표를 세웁니다. 매일매일 나는 몇 페이지를 할 거다. 이 페이지를 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몇 페이지를 더 할 수 있겠구나.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성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내가 1년 동안 뭐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밖에 없도록 SOT는 짜여져 있어요. 이걸 안 하면 본인도 깨닫게 돼요. 이렇게 안 해가지고 도저히 이거 못 끝내겠구나.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가 주도학습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처음에 보시면은 하루를 시작할 때 맨 처음 뭘 하냐? 골카드부터 적습니다. 하루에 내가 얼만큼 할 건지 골카드를 적는 건데 이 골카드가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과목들이 쭉 적혀져 있죠.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다. 월요일날 처음 수업을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번호가 막 적혀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시겠는데 이게 페이지 번호입니다. 내가 오늘 수학의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 하겠다.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정할 때 무조건 펜을 쓰게 합니다. 연필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저희들도 다 똑같지만 오늘 5페이지 썼어요. 5페이지 썼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막히고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목표를 싹 지우고 조금 낮춥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오늘 한 페이지밖에 못했어.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줄입니다. 이게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쓰면 지우고 싶은 유혹, 이 목표를 계속 낮게 잡고 싶으면 하향 편주 당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볼펜을 쓰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죠. 파란 볼펜으로 무조건 쓰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면서 조금 힘들다고 막 바꾸고
뭐 한다고 마음대로 하고 막 수정하고 막 할 수 없도록. 이게 자기주도 훈련의 하나예요.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유혹을 받잖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줄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볼펜으로 쓰게 하고 수정을 못하게 합니다. 수정을 하면 선생님이 매일매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수정한 걸 확인하고 왜 수정했니 계속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고 지금 그 잘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게. 이제 저희는 이제 이번 학기부터 SOT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요. 이거. 오늘 하루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마치는 거. 이 목표를 자기 목표를 도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제일 높은 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나이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처음에 이걸 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걸 볼펜으로 써야 되냐? 왜 이거 내 마음대로 지우면 안 되냐? 의문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못하게 하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무 막 자기가 봤을 때는 한국 학교 일반 학교와 다르게 너무나 규율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귀찮은데 왜 귀찮은데 이걸 왜 이렇게 볼펜으로 쓰고 이거 마음대로 지우지도 못하고 이거 뭐지? 이거 하나 바꾸려면 선생님한테 직접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느냐 계속 물어보는데 지금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이 규율이 있는데 이 규율을 왜 순종하면 이런 나쁜 습관들이 고쳐지고 내 스스로도 계획을 짤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지 이제 와서 이제 한 학기가 끝났어요. 저희는 이제 한 학기가 끝나 지금 방학인데 이제 와서 조금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SOT를 하는 친구들은 다 같은 반응이에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뭐 하는 게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많어? 뭐 확인 받아야 돼, 검사 받아야 돼,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아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친구의 이런 부분이 다 많이 고쳐지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들이 하나씩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쭉 보시면 또 여기 중간에 테스트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끝났잖아요. 그 다음날 테스트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끝냈어. 끝냈어요. 일반적으로 바로 시험 보고 싶잖아요. 내가 기억력이 생생할 때 까먹기 전에 빨리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 교육학자들이 엄청난 오랫동안 교육 환경을 이제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학생이 하루 이상 이걸 어느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한 기억력을 가질 수 있으면 이게 장기 기억력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이상 이걸 기억할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벼락치기가 많이 해보셨나요? 벼락치기 하고 나서 시험 보면 어떻게 되죠? 다음날 물어보면 모르죠. 그게 왜 그러냐? 이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이상 기억을 해야지만 이게 장기 기억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날 다 끝났거든요. 이 친구는 이날 시험 못 봐요. 그 다음날 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이런 규칙을 만들어놨지? 하는데 사실 이게 다 이 SOT 교재를 개발하신 분들이 수십 명의 교육학자들이 같이 연구에 참여한 거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돼서 이거를 수정하고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뭐 마지막에 저기 토탈 페이지도 적혀있죠. 저게 왜 있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 왜 더해야 되고 뭐 더하기 빼기 왜 해요 하는데 자기가 하루에 얼만큼 했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쭉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제인데 쭉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25페이지 정도 한 거거든요. 되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한국 학생들이 처음 시작하면 보시는 특징이 뭐냐면 기복이 엄청 심합니다. 기복이. 막 오늘은 40페이지, 50페이지 막 합니다. 막
막 치고 나가요. 그럼 나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고 기분 좋아 뿌듯해요. 뭐 다음날 왔는데 오늘은 컨디션 좀 안 좋아. 10페이지. 왜 10페이지밖에 안 하냐? 이상하게 오늘 잘 안 풀리네요.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이거. 내 기분 따라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일반 공교육에서 절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이 친구의 컨디션에 따라서 막 그때는 잘하고 그때는 못하고 이게 기복심한 걸 절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기록이 남기 때문에 SOT에서는 일일이 한 명 한 명에게 자기 주도적인 공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규율이 있습니다. 뭐는 못한다, 뭐는 못한다, 이렇게 X 치면 안 된다. 뭐 X를 왜 치면 안 되지? 이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X 치기 시작하면 이 고를 내가 얼마큼 했는지 가리는 친구가 있어요. 한국 학생 중에 이런 경우인데 막 지웁니다. 일부러 몇 개 했는지 선생님 확인 못하게 그냥 지워요. 막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습관이 생길 수 있는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다 보완된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다. 네, 다음 남겨주시고요. 이제 네 번째는 성품 훈련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많이 해보시지만 저희가 부모 교육 하잖아요. 부모 교육 하는데 이게 왜 와닿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키울 때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성품 훈련이 되게 와닿는 거거든요. 저도 공교육 다닐 때 한국에서 조금 학교를 다녔었는데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바른 생활 기억나요. 바른 생활 예, 바른 생활 기억나는데 바른 생활 한 걸 기억나는데 했다고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왜 그럴까? 내가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 만한 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과정이 있었다 뿐이지 그냥 하나의 교육, 하나의 그냥 이론이라고 생각됐을 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SOT에서 하는 이 성품 훈련은 이론으로 막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 거짓말하면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그런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이 교과 과정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동그라미 쳐졌는데 이게 compassionate, 그러니까 긍휼함을 가지라는 내용이에요. 긍휼함을 가지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만화예요. 만화 보시면 아시겠죠? 만화인데 만화에도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쳐서 이 만화가 뭐냐? 그 긍휼함에 대한 실제 적용 예를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 만화 있을까? 처음에는 의아하세요. 왜 SOT 교재에 만화가 있어? 이게 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긍휼함이 있으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거를 읽을 때 같이 읽습니다. 그냥 만화라고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니고 이거 내용도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도 이 학생과 대화가 가능해요. 뭐 아무개 학생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긍휼함에서 배웠는데 이 긍휼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 가지고도 학생하고 대화가 가능한 거죠. 왜? 선생님이 확인을 안 하면 건너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성품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교재가 짜여 있는 거죠.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교재 중간중간에 성품 훈련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교에서 여기에 이제 막 글들이 많이 있죠. 네, 영어로 막 쭉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나는 왜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친절해야 될까요?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왜 친절해야 되냐? 한국에서는 만약 일반 바른 생활, 기독교 교육이 아닌 일반
바른 생활에서 왜 친절해야 될까요?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친구에게 친절해야 될까라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사는 공동체니까 그냥 친절해야 돼 라고 할 밖에 결론이 안 나와요. 그 이상의 윤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궁휼하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창조됐기 때문에 궁휼해야 한다. 하나님의 윤리가 여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 같이 살아야 돼, 싸울 수도 없잖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궁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품을 본받아야 한다. 그걸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때 선생님한테 다 했어요 얼굴에 던지라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 선생님 저 다 했습니다. 왜 친절하게 대답해야 될까? 왜 예절을 지켜야 될까를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다음 페이지는 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중에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감 선생님이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신데, 교재 내용을 같이 옆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SOT에서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세요. 어떻게 이런 내용이 교과 과정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냐. 매우 너무나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매우 철학적이면서도 매우 이 심도가 있는,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 왜 공부를 해야 될까?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하는가? 내용을 여기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쉽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높은 지위에 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왜 공부 잘해야 되지? 하면 전교 1등 하려고, 내가 쟤를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밖에 윤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 공교육에서는. 나는 쟤보다 더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기 때문에 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레벨 2,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됩니다. 엄청 저학년 때부터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완전학습인데요. 완전학습이 뭔가, 저도 처음에는 완전학습이 뭐지? 공부를 잘하면 완전학습이고 못하면 완전학습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완전학습은 자기가 더하기 빼기를 한다.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더하기 빼기를 한다. 이 한 학생이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친구가 이 공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공교육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험이에요. 시험을 봐서 얘가 전교 1등한 거면 얘는 잘하고 있는 거고, 꼴등하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건데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학생이 40명이 한 반에서 공부하는데 얘는 잘하고 얘는 못하고,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왜? 똑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은 한 칠판이 하나인 거예요. 칠판이 하나라서 전교 40등 하는 애도, 반에서 40등 하는 애도 똑같은 공부를 하고, 반에서 1등 하는 애도 똑같은 공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잘하는 애는 이미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했겠죠. 시시한 거예요. 꼴등한 애는 뭐죠? 수포자. 이 포기한 거죠. 어떻게 되죠?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에 가보시면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1등이라고 이마에 붙인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 공교육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잘못도 아니고 학부모 잘못도 아니고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SOT는 그걸 어떻게 보완하냐? 네 가지 단계로 이제 겉으로 나와 있는 네 가지 단계로 이걸 보완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스코어 스트립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스코어 스트립이라는 게 이게 뭐냐? 페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채점하라는 표시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막 보시면 밑에 보면은 사인을 받아야 되고 하죠. 이게 스코어 스트립이에요. 계속 확인을 받아야 돼요. 내가 채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 뭐 일반적으로 한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처음 시작하면 나 열심히 해야지. 막 풉니다.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너무나 이게 막 SOT 엄마 아빠가 SOT 정말 재밌어 해보자 막 이러면 아이들도 막 기분이 업되고 막 궁금하고 신기하고 영어로 뭘 한다니까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막 풀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중간에 계속 스탑을 해요. 스탑. 계속 멈춰야 돼. 브레이크를 겁니다. 좀 풀었는데 또 스코어 스트립이랑 멈춰야 돼. 채점을 하라는 거거든요. 스코어 스트립이. 뭔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면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더하기 빼기 한 자릿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딱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시험에만 알 수 있어요. 시험 때만 얘는 왜 자꾸 더하기 못하지? 빼기 못하지? 부모님한테 전화해요. 학원 좀 보내세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는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입학하려 했는데 첫 청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유치원을 다녔죠. 유치원에서 저는 한국 시스템이 그런지 몰랐는데 유치원을 보냈는데 아이가 좀 한글을 잘 못 읽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가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저희 유리 어머니, 저희 아이가 유리인데 유리 어머니 저 학습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학습지? 유리가 저 한글을 잘 못 읽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가 몇 명 있었네. 이 아이들은 다 학습지 하고 있어요. 아이가 이제 제 아내가 그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학원에 유치원에서 내가 돈 내고 보내는데 유치원에서 그걸 가르쳐야지 왜 내가 학습지를 떠야 돼? 라는 게 제 첫 반응이었어요. 그럼 왜 내가 해야 되지? 유치원에서 돈 주고 보내는데 왜 내가 안 가르쳐주지? 유치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이들 막 뒤치작거리 하는데도 유치원 선생님이 정신이 없어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학습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겨를이 없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실력이 모자란 게 아니고 그 환경 자체가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코어 스트립이 왜 있냐? 여기 보시면 다음 이제 단계를 넘어갈 텐데 스코어 스트립은 내가 이 앞에 부분을 제대로 읽는지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옆에 이제 SOT를 시작하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부모님이 같이 앉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엄마나 아빠가 같이 앉아가지고 옆에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엄마가 계속 귀찮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스코어 스트립이 계속 나오거든요. 채점해라.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엄마 may I go and score this?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엄마는 또 확인해주고 가봐 계속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돼 있냐? 계속 점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지 한 자리는 더하는데 뭐 두 자리는 못한다. 바로 채점해서 바로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에서 나오는데 틀릴 거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작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미 앞에서 틀린 거는 끝에 가서 또 틀립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 잘못된 습관을 이번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고쳐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 잘못된 습관이 이미 고착이 돼가지고 고치기 어려울 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코어 스트립이 있기 때문에 계속 채점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체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업이 뭐냐? 쪽지 시험 같은 거예요. 중간에 스코어 스트립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체크업을 하는 게 쪽지 시험이 중간에 또 있어요. 한 3번 채점하니까 체크업이라는 게 나와요. 체크업이 뭐냐? 이 앞에서 걸러내지 못한 실수들을 또 쪽지 시험 같이 보면서 걸러내는 겁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내가 계속 약한 부분, 잘 안 풀어지는 거, 이런 것들 또 걸러내고, 이제 셀프 테스트에 오게 되는데 마지막에 오면 이제 페이스를 다, 이거 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이 교재를 하나를 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페이스를 다 끝내면 마지막에 셀프 테스트라고 봅니다. 셀프 테스트는 내 자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 자기 스스로 내가 이 페이스를 통째로 다 잘 풀었는지 이해했는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시험을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90점 이상 안 나온다. 90점. 그러니까 한두 개 틀리고 한두 개 이상 틀리면 90점이 안 나오거든요. 한두 개 이상 틀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 90점 이상이 안 나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90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뭐 하루면 배송이 되기 때문에 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더를 하면 미국에서 본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제 운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배송이 바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고, 다 지워라. 이거 이미 써서 자국 남았는데 다 지워라. 스스로 지웁니다. 스스로 지워서 스스로 처음부터 다시 또 플래그 꽂고 채점하고 다시 오고 왔다 갔다 그 번거로운 과정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실수가 없어지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이 번거로운 과정을 겪으면 부모가 잔소리 안 해도 자연적으로 나쁜 습관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쉬고 암송 끝내고 이제 다음날 페이스 테스트를 보세요. 근데 이 과정이 다 있는데 또 못 잡아내는 거는 부모님이나 이제 저같이 뭐 슈퍼바이저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슈퍼바이저 하시는 분이 또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4중, 5중, 6중 필터가 있기 때문에 나의 나쁜 습관,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일일이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공교육에서 학원에서 못 배우는 부분, 놓치는 부분들을 다 보완하게 된 겁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채점할 때 번거롭습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시 지웠던 친구 다 매번 나올 때마다 이거 또 해야 돼요. 자연적으로 내 나쁜 습관들이 고쳐지게 되는 거죠. 네, 넘겨주시고. 네, 이게 스코어 스트립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중간중간 나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넘기면 또 나오고 2페이지, 3페이지 넘기면 또 나오고 계속 있습니다. 계속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틀렸으면 틀린 거 또 가서 고치고 와서 또 채점해야 돼요. 계속 번거롭게 하는 거죠. 이 번거로움에 의해서 어떻게 할까요? 한 문제 풀 때마다 신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왜 있는가? 처음 한국 학생들은 특별히 너무 번거롭다 이거 왜? 뭐 선생님이 어쩔 땐 바쁘면 안 옵니다. 자기 자리로. 다른 친구가 막 공부하고 뭐 가르치고 있으면 선생님 자기 자리로 안 와요. 답답하죠. 그럼 뭐 저를 불러요. 티처. 전 대답 안 합니다. 왜? 그런 번거로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자기가 실수를 안 하려고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쁜 버릇, 안 좋은 버릇들이 다 교정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체크업하고 셀프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 페이스 테스트 또 보고 싶은데 그 다음날 봐야 됩니다. 번거로운 과정들이 계속 있는 거죠. 네, 넘겨주시고요. 네, 처음 받으면 이렇게 이름하고 이게 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처음 받으면 이렇게 이름 쓰고 날짜 쓰고. 네, 넘겨주시고요. 확인 받아야 되고요. 처음에 이거 다 읽고 선생님이 확인해야 되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체크업.
체크 나왔는데 여기 사인돼 있죠. 이거 없으면 이거 못 풉니다. 부모님이나 슈퍼바이저한테 확인을 받아야지만 시험도 볼 수 있어요. 내 맘대로 그냥 막 풀고 싶다고 막 수십 페이지 푸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브레이크 걸고 이때 나올 때마다 계속 확인하게 돼 있어요. 너 이거 앞에 거 이해했니? 또 물어보고 너 이거 스펠링 뭐니? 이거 했니? 저거 했니? 계속 물어보는 거죠.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답할 수 있도록 자기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시험을 못 보잖아요. 시험을 못 보니까 어떻게 되죠? 진도를 못 나가죠. 아, 이거 체크 볼 때 앞에 있는 거 공부해야지만 계속 할 수 있구나.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에 거. 안 그러면 진도가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 있는 게 자연스럽게 이 학생이 내가 하나하나 문제 풀 때 신중해야 하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 때 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번거롭고 물어봐야 돼. 플래그 꽂아야 돼.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다른 거 하면서 또 선생님이 오면 좀 물어봐야 되고 또 확인받아야 되고 자기가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는 거죠.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게 셀프 테스트인데 셀프 테스트에도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선생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시험 못 봅니다. 근데 이때 셀프 테스트 할 때는 더 오랫동안 점검을 해요. 왜냐면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스 테스트를 보면 끝이기 때문에 교재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많이 물어봐야 돼요.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또 뭐 코치코치 깨묻고 갑자기 이거 물어보다가 이거 문제 풀다가 그냥 스펠링도 물어봅니다. 너희 단어 스펠링 뭐니? 그냥